자, 그래서 보시면 저희는 그렇게 시간이라고 하는 걸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크게 5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하나는 되게 길게 막 그 뭐 물리학적으로 막 얘기한 게 있는데 저는 그걸 제가 잘 몰라가지고 가족이 좀 그래서 제가 아는 것만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어떤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계세요? 내가 평소에 시간을 얘기했었을 때 이 5가지 중에서 뭘 가장 말씀 많이 하는 것 같으세요? 그게 내가 쓰는 시간의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첫 번째인 어떤 시간까지 우리 일할 시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무하는 시간 그런 것처럼 그런 건지 아니면 내가 뭔가 뭐 일할 시간, 놀 시간, 아니면 여가 시간 이런 것처럼 뭔가 하는 행동 시점 같은 것들 이게 분명히 있다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각각의 시간이 가지고 있는 의미만 우리는 어때요? 다 다르게 일상을 살고 있다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누군가한테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2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들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크로노스는 우리가 다 갖고 있는 24시간 공평한 시간들인 거죠. 돈이 많은 삼성의 이재용도 그쵸? 돈이 없는 우리도 똑같이 저만 돈이 없는 건가 봐요. 그쵸? 그런 것처럼 누구나가 다 똑같이 공통적으로 있는 24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순간은 어떨까요? 시간이 계속 가고 있다는 것들인 거죠. 그런데 조금 같은 시간의 개념이긴 하지만 우리는 카이로스의 개념도 있기도 합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되게 친한 친구와 만나서 얘기를 나눈 시간들 그때 어떠세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가죠. 그렇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한 시간들, 내가 뭔가 힐링을 하고 누군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사람 더 친해지는 관계를 만드는 시간들이라든지 이런 시간 같은 경우에는 누구보다도 빨리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카이로스가 정말 늦게 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시간일까요? 지루하고 한 시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프랭크라고 하는 운동자 아시죠? 해보시면 어떠세요? 시간이 빨리 가던가요? 정말 내 몸 세포 하나하나가 초를 재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 것처럼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들인 거죠. 프랭크라면서 우리는 어때요? 시간이 가는 걸 늦게 느끼지만 그만큼 내 몸이 건강해질 거라는 것을 느끼잖아요. 그쵸?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그쵸? 그런 식으로 나한테 있어서 뭔가 재밌는 거 할 때, 뭔가 특이한 걸 할 때, 아니 좋은 걸 할 때마다 시간이 빨리 가게 느껴지는 것들. 저는 지금 이제 강아지를 키운 지 지금 3년이 돼가거든요. 3년 됐는데 저희 강아지랑 있을 때 항상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네. 항상 저를 가장 맞이해주기도 하니까 그 시간 있죠. 저 이제 딱 그 현관문 들어갔었을 때 중문을 열고 딱 나왔을 때 막 이렇게 예쁘게 막 밟아놓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시간 정말 저한테 되게 똑같은 시간이지만 짧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컸었을 때는 아이들 정말 크면서 나한테 주었던 여러 가지 것들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도 짧게 느껴졌었는데 근데 내가 느끼는 그 시간이 다 모두가 크로노스가 아니라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저의 오늘 바람은 여러분들 짧은 시간이지만 2시간이 카이로스처럼 순식간에 지나가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시간이라고 하는 건 크게 4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제한이 되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속도가 항상 일정하게 흘러갑니다. 세 번째는 한 번 지나간 시간들은 다시 오진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들인 거죠.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누군가에게 똑같이 부여된 우리가 그쵸 그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다 똑같이 제한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24시간 동안 어떻게 쓸 건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 건데 내가 오늘 중에서 2시간이 늘어날 거야.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시간 쓰시겠어요? 독서. 오, 되게 좀 그저 재미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네. 되게 선생님 어찌 보면 성장은 많이 이렇게 자기 개발 성장에 엄청 많이 목표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선생님들 어떠세요? 저는 저녁을 차려놓고 오겠어요. 가족들을 위해서 네, 가족을 차려놓는 네, 그렇죠. 저도 오늘 집에 들어간 적이 없어가지고 아침에 나와서 좀 찔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떠세요? 블로그를 쓰겠습니다. 저와 함께 으쌰으쌰. 네. 좋습니다. 네, 선생님 어떠세요? 드라마 보고. 드라마. 어떤 드라마? 뭐?
요즘 가장 핫하죠, 그쵸? 맞아요. 네, 맞아요. 사람마다 뭐냐면 내가 어딘가에 목적이 다 달라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쵸? 그래서 그게 누군가한테는 이거는 왜 이렇게 시간을 보내나 할 수 있겠지만 어때요? 나한테서 되게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들인 거죠. 저희 남편이 제일 싫어하는 게 드라마 계속 자꾸 보는 거, 반복해서 보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다시 볼 때마다 그쵸. 제 눈에 현빈이 보이고, 저기 송중기가 보이면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른 분은 얘기하더라고요. 집에 있는 남편이 현빈, 송중기가 아닌 것처럼 너도 송혜교나, 너도 송혜교나 걔가 아니지 않느냐, 손예진이 아니지 않느냐 얘기하지만, 뭐, 괜찮습니다. 그리고, 시간이라고 하는 건 그쵸. 일정한 속도가 계속 흘러갔다는 것들인 거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시간에도 초가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이게 항상 쌓이는 것들인 건데,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20대 때는 20km 속도로 가는데 내가 나이가 들수록 그 연령대에 많은 시간이 간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시간은 지금 어떠세요? 몇 킬로로 가고 계세요? 엄청 몇백 킬로가 넘잖아요. 선생님은 계속 시간이 모자라실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네. 그래서 그것만큼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만큼, 의도하는 만큼 시간이 점점 속도가 달라붙는다는 것들인 거죠. 그리고 한 번 흘러간 시간은 그쵸. 2024년 6월 10일이라고 하는 어제는 다시 돌아올까요? 그쵸. 돌아오진 않을 거예요. 그쵸. 요즘에 엄청 타임슬립하는 드라마, 영화가 되게 많이 있는데, 가서도 뭔가 바뀐다기보다는 지켜본다거나 그쵸 뭔가 변화는 많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것처럼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때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야지만이 내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면 시간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결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긴 한데 그 열심이라고 하는 게 저희 대표님 맨날 말씀하시거든요. 치열하게 살아봤니? 죽도록 해봤니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선생님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그 단어가 가진 의미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사람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죽도록이라고 하는 게 치열하게 뭔지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결과가 나올지 아니면 편안하게 산다 하더라도 내가 시간의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그 맞게 산다고 하게 된다면 또 다른 결과를 낳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거를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시간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인 거죠. 누군가에 다 공평해, 우리가. 그쵸? 다 공평한데 이런 거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사용한 사람에 따라서 내가 어찌 보면은 내가 잘 사용하게 된다면 이게 쓰임이 활용이 높을 것이고 내가 잘 못 사용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정말 헛되게 될 수 있다는 것들인 거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사귀었던 남자친구가 그 남사친 중에 한 명이 걔가 이제 항상 맨날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오늘 헛되이 살았던 하루가 어떤 이에게는 간절하게 바랬던 하루라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걔가 맨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살았던 친구였었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 의미가 어떤 거였었는지. 근데 지금 지나고 나니까 얘가 말했던 그거였었구나. 얼마나 간절한 하루였었는지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시간이 여러분한테 있어가지고는 내가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 건지. 이렇게 시간 내셔가지고 여기 오시는 것도 어때요? 정말 내 시간 속에서 오신 거잖아요. 그쵸? 너무 감사드려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2시간 동안 더 알찬 시간도 보내드리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 관리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거 이런 겁니다. 내가 목표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움직이도록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컨트롤하는 게 시간 관리라고 하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여기 혹시 모르는 단어들 있으실까요? 다 아시는 단어들이죠. 아마도 잘 되고 계시는 분도 계시기도 할 거고 안 계시기도 할 건데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은. 내가 얼마만큼 내가 내 스스로를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들인 거죠. 거기 안에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우리 여러 가지 자기 개발 같은 거 다 있을 건데 성장도 있을 건데 그 모든 거 하나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한정되어 있는 자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들인 거고 내가 목표한 대로 잘 맞게 움직여 가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의 덫이라고 하는 게 덫이 뭘까요? 덫은 뭘까요? 그렇죠. 안 좋은 거죠. 맞아.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덫이라고 하는. 그래서 보면 한 6가지 정도의 보면 그 시간의 덫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어느 책에서 같이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게 되면 요즘의 사람들은 가장 많이 시간을 허비하는 곳이 이쪽인 것 같아요. 그렇죠. 스마트 기기. 저희 같은 강사들은 거의 노트북 끼고 살죠. 그 다음에 핸드폰 같은 거 많이 보고 하기도 하고 아이들 같은 경우도 많이 보기도 하는데 항상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너 누군가를 보면서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나는 이렇게 못 사나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고 하는 것도 되게 많이 있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 있죠. 특히나 저희처럼 정말 일하는 만큼 돈 버는 열심히 돈 버는 강사 같은 직업 같은 경우는 그쵸 더 하겠죠. 더 시간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집착을 하기 때문에 돈을 더 벌어야지 이렇게 마음을 욕심을 먹다 보니까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기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나의 시간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돈으로 환산한다 얼마가 될까요? 그쵸?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쵸?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다 다른 시간의 가치를 가지고 계실 건데 나는 그러면 어떻게 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 생각해 보시는 게 필요하다는 것들인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일에서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바쁜 게 내가 어찌 보면은 되게 잘하는 사람이구나, 좋은 사람이구나, 멋진 사람이구나 라는 나의 프레임을 만든다는 것들인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이거 같아요. 게으름인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뭐, 일할 때는 그런 모습 많이 안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집에 있을 때는 한없이 이렇게 바닥과 한 몸이 돼가지고 이렇게 누워있기도 하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보면은 뭔가 이제 연결해서 없어지거나 내가 이제 힐링하는 시간들도 사실 거기에도 게으름을 생각한다는 것들인 거죠. 누군가와 같이 산책을 하는 것들, 누군가 같이 여가를 즐기는 것들도 어찌 보면 나한테 있어서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일 건데,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게으름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들인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가 많지 않으세요?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해놓고 뒤에 가서 못하는데 그냥 더 뒤에 해달라고 마감기간 조금 더 늦춰달라고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처럼 뭐냐면 지금 당장 내가 올 게 아니니까 조금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나를 이렇게 미룬다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모든 것들이 아마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지금 여기 6개에 있는 시간의 덫들 중에서 가장 많이 내가 시간을 허비한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건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시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제 예시를 보여드려야지 편하실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시고 앞 뒷면 있거든요, 선생님. 네. 보시고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는 드리는 이유는 앞 뒷면 같이 있습니다. 당장에 이거를 작성하시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이러한 게 있으니까 나는 이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라는 것들인 거죠. 말씀드렸지만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나의 상황에 맞게, 나의 컨디션에 맞게 하는 것들인 거지. 사람은 무조건 되게 좋아 보이는 사람, 모델링 하는 사람 이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는 내 속도에 맞추지 못하게 되면 힘들어진다는 것들인 거죠. 우리가 왜 가랑이 찢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되기 때문에 같이 쭉 보시면 되고, 나는 어떠한 것들인지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쭉 작성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스마트 기기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거는 잠자고 잠들기 전인 것 같아요. 네. 아침에, 선생님 안 그러실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일어나기 싫어가지고, 눈 비비면, 막 눈 깜빡깜빡 하면서, 날씨 한번 보고 나가야 되니까, 날씨 한번 보기도 하고, 뉴스 같은 거 검색하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 밤에 또 검색하죠. 내일 날씨 어떤가 검색해 보기도 하고, 이렇게 반복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것만 하고 안 해야지, 이제 마감 지어야지, 안 해야지 하면서 또 욕심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더 일을 갖고 오는 것 같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뭐냐면, 저희 남편의 가장 큰 목표는 이겁니다. 최저가 상품을 항상 검색하는 거예요. 애누리닷컴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항상.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얘기하는데, 제발 부탁인데 그 시간에 그냥 사라고 그냥 얘기를 하거든. 저는 다르게 먹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비싸더라도 그 시간에 다른 일 하라고 얘기하는데, 저희 남편은 그래요. 근데 저는 보니까 이런 것들인 거죠. 눈으로 아이쇼핑을 해요. 근데 굳이 사지 않을 거면서 괜히 사고 싶으니까 눈 이렇게 장바구니 넣어놨다가 하는데 안 살 거면 사실 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떠신지 한번 같이 보시고 이런 것들 있죠. 주변 사람들은 제가 항상 바쁜 줄 알아요. 왜 그러냐면 9to6처럼 저는 정해진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항상 이동 중에 전화를 한다거나 다른 곳에 가 있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바쁜 사람처럼 본다는 것들인 거죠. 알고 보면 그게 아닌데.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이렇게 더 잘 지내고 있다라는 것들,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저희 하나의 허상일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녁에 가면 집에 들어눕습니다. 네, 들어눕고 이 시간만이나 좀 쉬어보자 이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바로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리고 마지막 이런 것들 있죠. 마감 기한 전에 좀 미리미리 처리해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가지고 데드라인
마감 임박까지 해가지고 이제 왜 뭐 하다가 이제 하는 경우 되게 많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후회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습관들이 뭐 누군가한테 있어가지고 뭐 이럴 수도 있지. 뭐 하다 보면 이렇게 뭐 살 수도 있기도 하고 할 건데 왜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찌 보면 저한테 있어가지고 필요하지 않은 시간들을 이제 왜 그 시간에 있어 24시간 시간 중에서 굳이 쓰지 않아도 될 시간에 저는 이렇게 덫을 놔두고 내가 이렇게 빠진다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서 나의 덫은 어떤 건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뒷면 같이 보실까요? 네. 뒷면 보시면 우리가 내가 지금 이렇게 뭔가 나한테 있어가지고 생산적인 일이 있을 것이고요. 비생산적인 일이 있을 거예요. 뭔가를 내가 수익을 내는 것도 분명히 내가 생산적인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뭐가 되냐면 비생산적인 건 뭐예요? 뭐 수익이 안 나도 있지만 지금 당장 도움이 되지 않는 뭐 운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책을 읽는 것들도 어찌 보면 비생산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같이 보시게 되면 되는 거고 또 그게 또 뭐 있냐면 부정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활동인 건지 아니면 반대로 내가 긍정적으로 편안한 느낌이 드는 건지 같이 보시면 되는 것들인 건데 시간은 저 위에 보시면 나와 있죠.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보시게 되면 기상 내가 일어나서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이게 블럭시스의 가장 큰 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이제 이 세 가지 블럭들을 세 가지 전 시간의 틀들을 저희가 두 블럭씩 나눠가지고 나눈 게 식스 블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내가 일어나서부터 내가 12시까지 정오까지 뭐 하는지 그리고 정오부터 저녁까지 나는 뭐 하는지 그리고 저녁 먹고 나서 나는 취침 전까지 뭐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활동을 적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내가 이제 이 활동이 뭐 어떤 활동이었었고 어떤 느낌이었는지 적어 본다는 것들인 건데 어떤 거냐면 이런 것들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웬만하면 바로 일어날 노력을 되게 많이 해서 하는데 옆에 항상 강아지랑 같이 저랑 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이제 뭐 스트레칭 하기도 하면서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저의 아침을 깨우거든요. 그럴 때는 뭔가 오늘 하루 잘 될 것 같은 듯한 느낌이 드니까 저한테 있어가지고 조금 긍정적인 경험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기분이 어떤지 이렇게 편안한 기분들. 그리고 두 번째는 웬만하면 제가 오전에 일이 없으면 그 일어나 있는 동안에는 오전에 일을 다 처리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오후 시간 좀 활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아이들도 오후에 오기도 하고 저도 이제 뭐 일이 있을 거니까 가서 일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하는데 모든 사람이 이제 남편도 회사 가고 아이도 집에 없는 사이에 얼마나 저는 노릇이 좋습니까? 그렇죠? 저희 강아지는 또 잠이 되게 많아서 저를 건드리진 않거든요, 오전에는. 그래서 그 오전 시간에 사람이 없으니까 저는 좀 집중이 좀 잘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혼자서 이제 밥 먹고 하면서 이제 혼자서 이렇게 좀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저는 길을 가야 되는데 차가 본인이 막히는 구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예상한 시간들이 있는데 더 시간이 걸리는 거야. 그러면 제가 조금 짜증이 날 수도 있다는 것들인 거죠. 화가 나기도 하고 나는 분명히 이 시간에 가야 되는데 마음이 급해지기도 하고 막 조급해지니까 카메라에 더 신경 쓰고 막 그렇기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생긴다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각각의 좌표를 찍어보게 된다면 저는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조금은 나한테 있어가지고 좀 편안한 느낌들, 긍정적인 느낌이라고 하게 된다면 이쪽이 좀 편안한 느낌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그 활동 같은 경우에는 이쪽인 것 같아요. 생산적이면서도 내가 뭔가를 잘하고 있는 그 긍정적인 편안한 느낌이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같은 업무에는 뭐가 있냐면 저는 이런 것들인 거죠. 굳이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뭐 사랑의 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따라 가지고 내가 뭔가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라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제가 이제 앞 뒷면 드렸었는데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뭐 제가 뭐 알려드린 건 이런 것들인 건데 그러면서 뭐냐면 나의 시간은 어떤지 본다는 것들인 거죠. 만약에 이제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하신 분이 계시게 된다면 휴일을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쉬는 날에는 어떻게 하시는지, 휴일에는 어떻게, 주말에는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 보시고, 뭐 그런 일하는 시간 말고 내가 여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글로 적게 되면 좀 생각이 정리되기도 하고 단어가 조금 더 구체화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꺼내는 작업들 하는 게 필요한 것 같기도 해요. 특히나 저희 같은 강사 같은 경우 더 필요하기도 하는 작업들이기도 한데 많이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저도 이제 현재의 내 모습을 모르고 맨날 이렇게 위에만 봤던 것 같아요. 저 강사 저렇게 잘한다는데 대표님 저렇게 하신다는데 누구 이렇게 한다는데 했었었는데 지금은
그냥 하더라도 내 속도대로 가자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게 왜냐면 안 그러면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저는 그렇게 합니다. 제 속도대로 가려고 하고 있기도 하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뭐 피드백이 들어오거나 하게 되면은 고치려고 노력은 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그동안 습관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자꾸 이렇게 일깨우고 뭔가 배우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꾸 긴장을 하면서 내가 변화하려고 조금은 달라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이제 작성하시면서 나는 또 어떻게 활용해 볼까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면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이러죠. 근데 나는 왜 항상 시간이 부족할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보면 어느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얘기하더라고요. 항상 시간을 잘 세우고 있는 것 같아. 계획을 잘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와 있죠. 내가 집중이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 보면은 잘하는 것 같은데 시간 낭비 안 하는 것 같은데 왠지 퇴근 시간 되면 내가 뭘 잘못했나 싶기도 하고 막 그런 말 들기도 한다는 것들인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우선순위를 두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마감에 임박해서 빨리빨리 쳐내야 될 일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그 생각 먼저 쳐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실 수 있다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일을 하실 때는 내가 뭔가 내가 뭐 생산적으로 뭔가 일을 하시던 뭔가 준비하실 때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죠. 우선순위를 내가 어디에 두고 내가 할 건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목표 설정하는 것도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 목표에 맞게 내가 향해 갈 수 있겠죠. 근데 그러한 내가 기준이라든지 목표가 없다고 하게 된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맴돌 수밖에 없다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항상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는 것들 같이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시간관리 매트릭스 보시면 이렇게 저희는 이제 A, B, C, D라고 하는 시간관리 매트릭스가 있는데 긴급하고 중요한 일은 A라고 할 수가 있죠. 저희가 바로 중요한 일들. 그리고 B는 뭐냐면 긴급하지는 않지만 나는 중요한 일이 B인 거죠. 그리고 내가 긴급하지 중요하진 않지만 긴급한 것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둘 다 긴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것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데 시간을 많이 쓰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네 가지 중에 여러분 어디에 많이 시간을 쓰세요? A, B, C, D 중에서. 선생님이실 것 같아요. 네. 제가 봐도 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마트 기기에 덫에 빠져 있죠.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다 D에 많이 쓰시기도 하죠. 그렇죠? 어찌 보면은 나한테서 힐링하는 시간일 수도 있긴 하지만 누군가한테 있어가지고는 그렇게까지 맨날 반복되는 것들인 거니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래서 여기 A 같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당장 해야 되겠죠. 우리가 당장 해야 될 건데 B는 어때요? 계획을 해야지만이 가능하다는 것들인 거죠. 저도 그래서 운동하는 것들, 독서하는 것들 계획을 세우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잠들기 전에 독서하는 책 정말 보고 자는 것들 습관들이고 또 저희 강사님들 중에서 그런 분 계세요. 빡독이라 그래가지고 새벽 5시, 6시, 9시 일어나셔가지고 밤 9시에 이제 잠들기 전에 1시간씩 책 읽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도 처음에 따라했다가 저는 아침에 인간이 아닌 거예요. 도저히 새벽에 못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매일매일. 그래서 저는 이제 좀 포기하고 이제 나왔었는데 그래서 저만의 속도에 맞춰서 저는 이제 잠들기 전에 독서하려고 되게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운동은 딱히 이렇게 막 이렇게 정해지게 가기는 어려워서 저는 이제 항상 가장 예쁠 때 운동하러 갑니다. 언제냐면 이렇게 예쁘게 화장을 하고 집에 들어가잖아요. 강아지와 산책하러 갑니다. 웬만하면. 그래야지만이 가장 자존감이 높을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저는 시간을 블럭을 짰어요. 그렇게. 퇴근하자마자 집에 들어가자마자 밥 먹기 전에 강아지랑 산책하는 것도 저는 이제 가장 큰 운동이라고 저한테는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독서하는 것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해야지만 이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C라고 하는 것들 있죠. 내가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들이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있죠. 내가 집안이라는 게 조금 어렵기도 하고 너무 귀찮아 힘들어 그러면 가끔씩은 사람을 불러다가 쓸 수도 있다는 것들 정리정돈하는 것들을 쓸 수도 있다는 것들인 거죠. 그런 식으로 또 여러분은 또 어떠세요? 차 운전하시는 분들 세차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돈을 주고 맡기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나의 일들을 누군가한테 위임한다는 것들인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 D 같은 건 어때요? 삭제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가장 안 되는 게 그쵸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저도 그래서 보면 저희 딸이 그 고등학교 1학년이거든요 지금. 근데 아이가 항상 이제 10시쯤 되면 집에 온단 말이에요. 오후에. 그러면 집에서 이제 저랑 똑같이 들어 누워서 같이 하는 게 쇼츠 보는 거예요. 이제 뉴스 보고 하는데 그때 제가 하지 말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분명히 하루 내내 학교 시달리고 공부하고 왔을 아이한테 그 시간을 자기한테 사실은 그 힐링하는 시간일 텐데 한번 물어봤었거든요. 한번 서영아 이거를 안 봐도 되지 않을까 얘기하니까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지금 쉬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 너무나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이 아이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미안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누군가한테 있어가지고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일이에요. 그렇지만 어느 누군가한테는 힐링하는 시간이라는 것들 거죠. 스트레스를 푸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도 사람마다 다 다른 거기 때문에 무조건 스마트 기기니까 하지 마세요라가 아니라 나 상황에 맞게 컨디션에 맞게 조절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어떠세요? A, B, C, D라고 하는 시간에 이렇게 비중이 있는데, 그쵸? 어디에 많이 쓰세요? 그쵸? 네. 우리는 말하지 않지만, 그쵸? 다 알고 있어요. 그쵸? 네. 말하지 않지만 알고 있어요. 대부분 다. 대부분 다 우리는, 그쵸? 여기 있을 거예요. 그쵸? 보통 사람들은 하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성공한 사람들, 소위 말해서 돈이 많고 이렇게 한 사람들 어떨까요? 노력한 사람들은 여기 B에 많이 비중이 되어 있다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항상 다시 한번 또 보면서 교환을 만든 저도 반성을 하죠. 나는 어디에 시간을 많이 두고 있는가 하는데 지금은 저는 사실은 저한테 가장 우선순위는 가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과 보내는 시간들을 쭉 우선순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에 웬만하면 집에서 같이 가족과 보내려고 하는 것도 왜냐하면 평일 아이들 되게 바쁘거든요. 아이들도 학원 갔다 오고 학교 갔다 바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말에는 같이 보내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시간들을 나는 어디에 쓰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런 사람들 되게 많이 있죠. 뭔가 행동을 하지 않아. 자꾸 말만 하죠. 이런 것도 있죠. 시간이 되면 할 거야. 내 바쁜 일 끝나면 할 거야. 그리고 누군가 도와주면 할 거야. 돈 더 생기면 할 거야. 내가 계획이 더 생기면 할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저는 예전에 그 아이들 막 그 요즘에 그 오디션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죠? 아이들 선발하는데 보게 되면 그때 가이라고 하는 댄스 마스터가 얘기하더라고요. 똑같은 이 분량을 주고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연습을 시켰어요. 그랬는데 어떤 애는 너무 잘하는데 어떤 애가 거의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한 거죠. 내가 너한테 시간을 한 달을 주면 할 수 있겠니? 6개월 좀 할 수 있겠니? 1년 좀 할 수 있겠니?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 듣는 순간 제가 뭔가 야단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항상 이렇게 행동하지 않은 사람들은 생각만 하고 뭔가 시도하지 않는다는 것들인 거죠. 근데 뭔가 하나 이렇게 발을 내가 떼게 된다면 시도하는 거니까 뭔가 길이 열린다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조금은 내가 이 시간에 반대로 하시면 그 단어에 반대로 하시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안 돼도 하는 것들인 거죠. 저랑 저희 남편이랑 되게 다른 점이 어떤 게 있냐면 저희 남편은 울타리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안에 넘어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자기의 바운더리 안에서 항상 행복을 찾고 안정적으로 사는 사람이 저희 남편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 밖에 뭐가 있을까? 뭔가 일이 있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뭐가 되지 않을까요? 자꾸 저는 방법을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그 남편이 답답해하는 것 같아요. 저를. 왜? 이게 안 되는데 너는 왜 된다라고 얘기해? 하고 저는 반대로 될 수도 있는데 너는 왜 맨날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사랑했거든요. 네. 너무 달라서 사랑했어요. 너무 달라서 지금은 그래요. 네. 네. 다 아시죠? 결혼해보신 분들. 네. 착한 사람이에요. 다만 저랑 좀 다를 뿐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만큼 뭐냐면 사람마다 다 행동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들인 거죠. 저는 그렇게 뭔가 방법을 찾는다고 하게 된다면 저희 남편은 나의 안정적인 틀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것들 같이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책들 중에서 보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시간과 돈이 같은 게 여러 가지 가치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을 쭉 보시게 되면 제가 보여드릴 건데 어떠세요? 저는 요즘에는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이런 것들인 거죠. 가지고 있는 양보다 내가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사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이 시간과 돈의 가치겠죠. 그리고 저는 가장 느낍니다. 3번을. 여러분 어떠세요? 금의 시세가 얼마나 많이 오른지 아세요? 옛날에 저희가 돌반지라 그래가지고 한돈을 줬잖아요. 지금 반돈 주는 거 알고 계세요? 한돈에서 40만 원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금땡이는 빨리 사야 되는구나. 네, 그만큼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가 좋아지는 것들이 있다는 것들인 거죠. 그렇죠? 부동산도 그렇기도 하고 내가 투자를 잘하게 된다면 분명히 달라진다는 것들인 거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뭔가 가치 있다고 느낄 때 이걸 내가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들인 거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나의 시간이라든지 돈은 가치 있게 지금 사용하고 계세요? 어떠세요? 네,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를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건 맞을 것 같아요. 10번에 있는 돈과 시간은 인생에 있어가지고 가장 큰 짐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돈을 얼마만큼 잘 투자를 하고 잘 사용했는지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질 거고, 또 반대로 그 시간도 어때요? 내가 오늘 잘 이렇게 만들어 나가게 된다면 조금 더 내가 바라는 그런 모습이 있겠죠. 그쵸? 근데 있을 건데, 오늘 하루 이렇게 막 허비했어. 그러면 그러한 허비한 나의 하루하루 쌓여가지고 아마도 내가 바라지 않은 조금은 이렇게 흔들거리는 나의 미래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저한테 있어가지고는 가장 큰 건 아까 3번과 그 다음에 8번과 10번인 것 같아요. 저한테 있어가지고는. 그래서 10가지 가치를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시간을 쓰고 계시고 나는 얼마만큼 돈을 활용하고 있으신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괜찮으실까요? 네. 근데 항상 답은 없는 것 같아요. 답은 없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나의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맞는 행동을 가장 바로바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는 하긴 하겠지만 그 시간을 내가 잘 사용했다고 하게 된다면 후회가 조금은 더 적어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시간 관리는 크게 이렇게 4가지 단계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그쵸? 계획을 하고, 우리는 대부분 다 여기까지 되게 잘해요. 목표 세우고 계획은 너무나 잘하는데 이 다음이 힘들죠. 실천도 조금 할 수 있어. 작심삼일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다음에 평가가 어려워요. 내가 잘했는지 나중에 어떻게 해볼 건지에 대해서 평가가 되게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저희는 시간 관리도 있기도 하지만 저희 같은 강사 같은 경우에는 강의 이제 계획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막 목표 어떻게 할 건지 막 구성도 해보기도 하고 만들어 보기도 이제 하면서 이렇게 한번 배열해봐야지, 배분해봐야지 하면서 막상 가서 이제 강의를 해보죠. 그런 다음에 해보니까는 이거 아닌 것 같아. 다시 한번 해보기도 하고, 내가 조금 이렇게 뭔가 보완을 해볼까? 더 수정해볼까? 이런 것들이 있을 건데, 그런 식으로 우리는 시간도 이렇게 관리가 될 수 있는 것들인 거고, 나의 일도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들인 거죠. 이 시스템에 맞춰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 각 단계별로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시간 관리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겠죠. 목표가 왜 중요할까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들인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 있죠. 저희가 다이어트를 할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오늘 이제 1년 동안 내가 10kg를 뺄 거야. 그러면 한 달 동안 몇 킬로를 빼면 될까요? 한 달 동안 한 1kg 정도 빼면, 그쵸, 12kg 빠지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주별로 하게 되면 250g만 빼면 돼요.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주말에 맥주 한 잔 덜 마시고, 그쵸, 조금 과식을 좀 덜 하게 되면 빠질 수가 있는 수치잖아요. 근데 빠지시던가요? 빠지지가 않죠. 그거는 수치화로 가능한 것들인 거고, 내가 막상 어때요? 정확한 목표 설정이 안 된다는 것들인 거죠. 내가 정말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이 안 서 있고 막연하게 수치상으로 계산한다는 것들인 거죠. 분명히 목표 설정하는 데 있어서 내가 큰 목표를 쪼개가지고 작게 만드는 건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내가 그게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 내가 정말 실천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나한테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는 것들인 거죠. 저도 분명히 이제 올 초에 저희 이제 스토피아에서 OKR 이제 목표 설정을 하면서 개인적인 목표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였었거든요. 5kg를 뺀다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이제 반 정도가 지났잖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하반기 동안 1kg씩 빼보자라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는데,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 있죠. 나의 이제 그동안 나쁜 습관이 있기도 하고, 항상 미루는 것들, 게으름이 있다 보니까 좀 어려운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나는 그런 것도 조금 더 없애고, 여러 가지 시간 관리라든지 모든 계획 관리에 있어서 내가 그 덫을 제거하고 어떤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을 건지, 그리고 가지고 갈 건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냐면 항상 내가 점검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인 거죠. 네. 되게 다 아시는 단어들이고 다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쉽게 실천이 안 된다는 것들. 왜 그럴까요? 네, 선생님 하고 계시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운 거 뭐예요? 자꾸 시도만 하지만 평가까지 하고 내가 다시 피드백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블록시스 알려드릴 텐데 같이 보시면서 내가 나중에 피드백 하시는 습관들을 같이 길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보면 룩말이라고 하는 그 유튜버가 같이 사람들의 블로그 활동도 같이 하고 하면서 책을 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좀 쉽게 되어 있더라고요. 보시면 여기 하루를 6블로그 나눠가 되어 있는 거고, 가장 쉽게 일상을 시각화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보일 정도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평가하는 시스템이고, 주별로 해서 이제 월별 단위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들인 건데,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깔끔해요.
제일 쉽게 쓸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쉽게 잘 사용하고 있었었고 하는데 그러니까 굳이 적지 않아도 저의 일상이 보이는 것 같아요. 시간 관리 잘 하시는 분들 이렇게 특징들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고민은 정말 많이 하신대요. 많이 하는데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만큼 실행이 빠르다는 것들인 거죠. 이게 왜 행동을 빨리 옮긴다는 것들인 거죠. 그리고 뭔가 나한테 맞는 목표하는 것들이 계획이 잘 설계가 되어 있다는 것들. 그리고 시간 관리 도구 여러분 다 있으시죠? 그 핸드폰마다 다 있으잖아요. 그쵸? 캘린더 다 있잖아요. 그쵸? 일정 관리하는 것들 그런 것처럼 자기만의 시간 관리 도구가 있기도 하고 또 뭐가 있냐면 일한 만큼 내가 쉼이 같이 휴식을 준다는 것들. 그래야지만 어떻게 할까? 충전을 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생기잖아요. 그쵸? 만든다는 것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겁니다. 꼭 해야 될 일을 먼저 한다는 것들인 거죠. 이게 뭐냐면 일의 우선순위를 먼저 주신다는 것들인 거죠. 내가 정말 바로 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먼저 내가 설계한 다음에 이렇게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도 이제 앞으로 저랑 만나신 이후부터는 좀 이렇게 다 설계하셔가지고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시간 관리 명언들 되게 많이 있던데 그 중에서 이 말이 조금 저한테는 많이 와닿더라고요. 가장 바쁜 사람이 가장 많은 시간을 받는 것 같아요. 우리 뭐 바쁘다 하면서도 뭔가 일할 틈들, 연락할 틈들 만들기도 하기도 하고, 요즘에 또 시간 관리 잘 하시는 분들 이렇게도 한대요. 운전하면서 내가 누군가 전화 연락하거나 한다는 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기도 하는데, 뭔가 이제 다 반반인 것 같아요. 그렇게 내가 멀티태스킹 하는 게 맞는 건지 또 다를 수도 있기도 한데, 그렇게 또 활용하시는 분도 계시기도 하기도 하고, 저는 마음이 이런 것 같습니다. 부지런히 노력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좋은 대가를 받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잘 시간 관리 잘 하셔가지고 나중에는 저랑 또 더 멋진 곳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